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상조차 버거운 미지의 영역을 향한 도전, 바로 우주였죠. 그리고 20세기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 미국과 소련은 이익을 따지는 것조차 잊은 채 단지 서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를 두고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입니다. 이 우주 경쟁은 단순한 국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발걸음이었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지난 수천 년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과학기술을 손에 넣게 됩니다.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인공위성, 우주를 유영한 첫 번째 인간, 그리고 마침내 달에 도달한 역사적인 순간까지 인류의 꿈과 자존심이 부딪혔던 치열한 우주 경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57년 10월 4일 인류 역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입니다. 지름은 58cm, 무게는 83.6kg의 이 작은 금속 구체가 삐삐 신호음을 내며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순간 미국은 충격에 빠졌죠. 당시 미국은 과학기술, 특히 우주 개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쏘아올린 이 작은 금속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소련이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소련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인공위성을 돌리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련이 우리 머리 위로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다면 핵탄두도 우리 머리 위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이런 공포는 역사의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됩니다. 이번엔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강아지 라이카가 탑승했죠. 라이카는 지구의 궤도를 돈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고, 이로써 소련은 인류에게 우주는 생명체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은 우주개발 경쟁, 즉 우주 경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미국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소련의 연이은 성공은 국가적 자존심을 뿌리채 흔드는 충격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듭니다. 나사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정부기관을 신설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으며, 단순히 소련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미국이 우주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나사는 민간 과학자, 군사기술자, 대학 연구진, 산업계의 전문 인력까지 동원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미국 전역에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해 미국도 첫 번째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만회해야 했지만 소련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죠. 1961년 4월 12일 미국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로 사람을 우주에 보냈다.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한 유리 가가린은 지구 궤도로 한 바퀴 돌고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우주에서 남긴 지구는 푸르다는 한마디는 전 세계를 전율하게 하며 역사에 길이 남게 되죠. 이 순간 미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이미 위성을 먼저 쏘아올린 것도 모자라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타이틀마저 소련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었고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있었죠. 바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고,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소련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주 경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죠.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을 합니다. 바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단순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이념 경쟁 속에서 미국의 자존심과 체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소련을 압도하고 미국의 명예와 과학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이 선언과 함께 미국은 다시 한번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아폴로 계획을 시작합니다. 중소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고,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 군사인력, 그리고 수천 명의 행정 인력까지 약 40만 명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이들은 매일같이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며 우주비행의 안전성, 추진기술, 항법 시스템, 생명 유지장치 등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당시 개발한 세턴 V 로켓 개발은 그야말로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게인 2,900톤을 자랑했는데, 이 무게는 30층짜리 아파트 건물 한 동의 무게와 비슷한 수준이죠. 즉, 로켓의 추진력으로 지구의 중력을 뚫고 30층짜리 아파트 하나를 띄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개발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큰 위험이 따랐죠. 1967년 첫 번째 유인 우주선으로 예정됐던 아폴로 1호의 지상훈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능한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아폴로 계획에 큰 타격을 줬죠.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소련이 미국보다 우월하다라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고 실패를 교훈삼아 기술을 발전시키며 계속해서 나아갔죠.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거대한 세턴 V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숨죽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죠. 4일 뒤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인 이글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고 말이죠. 곧이어 버즈 올드린도 착륙선에서 내려와 두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다른 천체를 탐사하며 미국 국기를 꽂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고 먼저 사람을 우주에 보냈지만 최종 승리는 인류를 달에 보낸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주를 향한 꿈을 이어가는 중이죠. 우주 경쟁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국력 과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도약 중 하나였죠. 냉전 시대의 경쟁은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과학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들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를 들어 GPS와 위성통신, 기상위성과 같은 기술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부터 실시간 날씨 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주선에 탑재할 만큼 작고 강력한 컴퓨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소형화 기술이 발전했으며 이는 현대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을 위해 개발된 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은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냉전 시대의 치열한 경쟁이 결국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약 우주 경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첨단 기술들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의 주도권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이 달, 화성, 심지어 더 먼 우주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우주여행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우주에 정착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날아오르던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만약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우주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우주는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꿈처럼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경쟁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